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대문영무소 역사관 관장 박경목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서대문영무소의 독립과 민주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대문영무소는 1908년부터 1987년까지 감옥시설로 80년간 이용된 현장입니다. 일제강점기 식민지 지배체제에 맞서 투쟁하고 해방 이후에는 독재에 항거했던 인사들이 다수 수감된 독립과 민주의 역사 현장입니다. 서대문영무소가 설립되게 된 배경은 1905년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늑약과 1907년 사법권을 빼앗긴 정미조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07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대한제국은 특사를 파견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이준, 이휘종, 이상설 3명의 특사를 파견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명의 특사는 세계 언론을 상대로 일제 침략의 부당함을 전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놀란 일제는 헤이그 특사 사건을 계기로 1907년 7월 한일 신협약 일명 정미조약을 체결하여 사법권을 빼앗아가고 행정권을 장악하여 식민지 침략의 속도를 올렸습니다. 사법권을 장악한 일제는 항일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대규모 근대 감옥을 설계하고 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08년 10월 21일 서울 서대문 현저동 101번지에 경성감옥이라는 이름으로 감옥이 열렸습니다. 당시 수용 인원은 500여 명이었습니다. 그때 전국 8개 감옥의 총 수용 인원이 500명인데 비하면 전국 최대 규모의 근대식 감옥이었습니다. 1912년 서대문 감옥으로 이름이 바뀌고 강제병합 이후 일제에 저항한 독립운동가들이 늘어나자 1916년부터는 대대적인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개축하였습니다. 1920년대 초반 지금과 같은 붉은 조적식의 대규모 근대 감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1923년도에는 그 명칭이 서대문영무소로 바뀌었고 일제강점기간 내내 서대문영무소로 불리었습니다. 이 당시 최대 수용 인원은 3,000명으로 증가되었고 1935년 5월 달에는 소위 사상범, 즉 독립운동가 전용 옥사인 수용 인원 600명 규모의 구치감도 신축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제강점기 서대문영무소는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 바로 이곳에 수감된 수감자 분석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보존되어 있는 수용기록 카드 6,250여 장을 분석한 결과 당시 일제로부터 소위 사상범의 제목이 적용되었던 사람들이 일제 식민지배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상범의 범주는 보안법, 소요, 재령치로, 출판법,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 폭발물 취체법, 안녕 질서에 관한 법 위반으로 모두 일제에 대항한 항일 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명을 분석해보면 서대문영무소에 수감된 전체 인원의 약 87%가 독립운동가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간 이곳에 수감되었던 독립운동가의 숫자는 최소 6만 5천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의 연령대는 15세부터 72세까지 전 연령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15세에 해당하는 인물은 배화요고 만세운동의 주역인 이수희 등이 있고 72세의 인물은 보안법으로 수감된 박원길이라는 사람입니다. 직업 분포도 매우 다양합니다. 학생, 교사, 신문기자, 의사, 노동자, 농부 등 당시 직업이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70여 종의 직업 종류가 보임으로써
당시 독립운동이 전 계층이 참여한 민족운동이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제는 서대문영무소를 독립운동가에 대한 사회적 격리와 통제, 그리고 억압을 통해 식민 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식민지배 도구의 일환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곳 서대문영무소에 수감되었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는 1908년 10월 서대문영무소에서 순국한 의병장 허위, 이강년, 이인영 등이 있으며 국채보상기성의 회장을 맡았던 계몽운동가 양기탁이 있습니다. 또한 3.1 독립선언 민족대표 33인 중에 하나인 불교계 지도자 만해 한용운 선생님도 있습니다. 3.1 독립만세운동의 대표적 인물인 유관순 열사도 이곳에서 순국하셨습니다. 1919년 중국 길림에서 조직된 비밀결사 의열단원 곽재기도 이곳에 수감되었고요. 1930년 사회운동, 노동운동의 리더 이재유, 또한 미주 한인 지도자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민족 지도자 안창호 선생 등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독립운동가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몇몇 인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이웃인 학생, 아주머니 또는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 등 바로 우리 같은 평범한 이들이 독립운동의 주역입니다. 이들이 추구했던 독립운동은 단순히 일본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과 조국의 독립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주의라는 불의에 맞서 그들에게 빼앗긴 전 인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범인도주의적 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던 서대문영무소는 해방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1945년 8월 해방 후에도 안타깝게도 서대문영무소는 1987년까지 그대로 감옥으로 쓰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고초를 치른 곳이 해방된 조국에서도 여전히 누군가 수감되었던 것입니다. 1945년 11월 이름이 서울형무소로 바뀌었고 1961년 12월 서울교도소로, 다시 1967년 7월 서울구치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1987년 11월 서울구치소가 경기도 의왕시로 이전하면서 80년 감옥의 역사는 끝납니다. 이때 대다수의 건물이 철거되고 몇몇 옥사만 남게 됩니다. 이에 1998년 11월 역사적 교훈으로 삼기 위해 서대문구에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으로 개관하여 현재 박물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역사는 해방 후 독재정권과 군사정권, 군부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데 매우 유용한 통제장치로 서대문영무소가 이용되었습니다. 이에 자유와 평화, 평등,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고자 항거했던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이곳 서대문영무소에 수감되면서 아픈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해방 후 독재정권은 여러 가지 사건을 조작하여 정적을 제거하거나 정권 유지의 명분을 삼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승만의 가장 큰 정치적 위협 세력인 진보당과 조봉암을 제거하기 위하여 1958년 진보당 사건을 조작하여 다음해 1959년 7월 조봉암이 이곳 서대문영무소에서 사형당했습니다. 계급 독재 사상을 배격한다. 공산당 독재와 자본가, 부패 분자의 독재도 반대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려 한다라는 강령을 내걸어 민주주의를 염원했던 조봉암은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죄 등의 혐의로 실행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2011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또한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당시 혁신계의 주장인
남북협상, 남북교류, 중립화 통일, 민족 자주 통일을 내세웠던 민족일보가 반혁명적 신문이라는 이유로 폐간당하고 그 사장 조영수가 서대문영무소에서 사형당했습니다. 군사정권의 조작 사건은 계속되어 1967년 윤희상 등 독일 유학생 194명을 간첩으로 내모른 일명 동백림 사건, 즉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이 발생하여 이들이 서대문영무소에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때 윤희상은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청원운동으로 석방되어 국에 추방되었습니다. 1974년에 발생한 제2차 인민혁명당, 즉 인혁당 사건은 도혜종, 김용원, 송상진, 여정남, 하재환, 이수범, 서도원, 우홍선 총 8명이 1975년 4월 8일 사형 선고를 받고 18시간 만인 4월 9일 사형이 집행되는 최악의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 사법살인으로 규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국제법학자협회에서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그 현장이 바로 이곳 서대문영무소 사형장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도 2007년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렇게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해방 후 민주화운동, 즉 독립과 민주, 과연 단절된 역사일까요? 그동안 우리는 이를 단절된 개념으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독립의 정신과 민주의 정신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인간의 기본적,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평화, 평등,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 밀정의 모티브가 되었던 실존 인물인 의열단원 김시현은 1923년 국내에 대량의 폭탄을 반입하여 일제 요인 처단 등 의열투쟁을 전개하려다 일제 경찰에 피체되어 서대문영무소에 투옥되어 많은 고초를 치렀습니다. 그는 해방 후 제2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다가 1952년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투쟁을 벌였고 이승만 암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도하려다가 또다시 서대문영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1919년 파리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청원하는 파리장서 제출을 주도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등으로 활동한 김창숙은 독립운동으로 체포되어 이곳 서대문영무소에서 모진 고문으로 절름발이가 되어 석방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 독재와 부패를 막기 위한 투쟁을 벌이다가 1951년 이승만에게 하야 경고문을 송부하여 또다시 부산영무소에 투옥되어 옥고를 치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제2지대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장준하는 박정희의 유신헌법을 기본권 탄압으로 보고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유신 반대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1974년 1월 15년형을 받고 구속 수감되었다가 형 집행정지로 가석방된 후 10여 차례 수감과 석방을 되풀이하다가 결국 1975년 8월 의문사하였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이미 일제강점기부터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논의되었습니다. 1919년 4월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헌장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제로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 이미 독립운동가들도 해방 이후 독립조국의 체제를 민주주의 국가로 건설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당시 신문기사를 통해 보다 확연히 드러납니다. 1921년 6월 13일자 동아일보의 민주교육을 논하여 창조교육의 급함
민주주의라는 논설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정치적, 산업적, 사회적, 민주적 민주주의를 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 전제 정치에 대항한 민중 정치요, 산업적, 즉 경제적으로는 노동자의 생활에 공포를 없애는 것이며 사회주의요, 사회적으로는 특권 계급의 폐지와 평등을 수립하는 것이요, 문화적으로는 문화예술의 기회를 균등히 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일제강점기부터 민주주의 가치가 널리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논의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시기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독립의 정신이 곧 해방 후 민주의 정신으로 계승되었던 것입니다. 1908년부터 1987년까지 서대문연구소 운영기간 80년 동안 이곳에 수감되었던 독립운동가와 민주화운동가는 우리 대한민국 독립과 민주의 길을 열었던 바로 선구자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독립과 민주의 현장 서대문연구소를 통한 자유의 평화의 가치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